상상을 설마 인종 청소다. 인종 청소다. 거의 뭐 히틀러나 할 법한. 일본 총리는 이미 받을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가자에서 뭔 일을 할지도.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박현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약간 좀 중동에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스스로는. 국내 사건이 너무 커서 예. 사실 중동에 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다 묻혔어요. 그러게요. 네, 더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네, 더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임기 취임하고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렇죠. 그것도 네.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대단히 상징성이 있죠. 예.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안 불렀잖아요. 네, 거리두기. 거리두기 했죠.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리두기 했는데 예. 이건 뭐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불러서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선물을. 네, 근데 원하는 것만 해준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사실 넘었어요. 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왔을 때 기대했던 거는 이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는 좀 미루더라도 먼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수교 직전까지 갔다 다시 멀어졌었는데 네, 좀 수교하는 건 조금 늦추더라도 네. 이란 쟤네 핵시설부터 때리자. 대신 때리자. 그러면 뭐 사우디가 말은 않지만 사우디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러려면은 미국의 일종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미국이 뭐 눈을 감아주거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거는 뒷부분에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 뭐 파나마나 이어서 가자 지구까지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일단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웃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상상을 할 수 상상을 없었던? 설마 그런 징조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서두에서 길게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건 이란 핵 때리는 거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자 미국 점령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갖겠다. 네타냐후는 깜짝 놀라죠. 좋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네. 이거 혹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건의를 한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답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란 문제를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네타냐후 총리 표정을 보면 뭔가 그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때려달라고 좀 그게 팩토리 들어달라고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러 가려고 갔는데 했는데 뜻하지 않는 가자 휴전은 당연한 거고 가자 협의는 어쩔 수 없이 하러 갔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반드시 끝낸다고 그랬고 가자는 네네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자 휴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자 휴전을 넘어서서 가자를 완전히 뭐 이스라엘의 좋은 방향으로 해주니까 이건 엄청난 선물인데 근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이란이고. 핵이었거든요.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옵션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 얘기할 때는 all options on the table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했는데 네, 그렇죠. 군사적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전혀 군사적 카드고 뭐고 다 제끼고 그냥 경제 제재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표정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그 지역 네. 하마스도 있고 약간 네. 이제 가장 꺼름직한 지점이었는데 네. 일단은 그거는 거의 뭐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제 도려내 준다라는 이런 느낌 그런 아닙니까?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걸 좀 한번 천천히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거냐? 새로운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미국이 거기를 개발하겠다.
리조트. 관광지로,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아 참고로 조금 전에 그 암덩어리라고 했던 그 제가 했던 비유는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네타냐후 왜냐면 입장에서. 이것도 팔레스타인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기분이 그러니까 들 수 있어요. 리비에라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해변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제 고대 라틴어 그다음에 오래된 프랑스어에서 연유한 말인데 리비에라. 이거는 리비에라 하면은 이탈리 말로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리비에라 해변가, 이탈리아에서 니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 해변가 멋진 걸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자가 지중해의 연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하기는. 아 미리 한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했고요. 또 그 전에 작년 2월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네. 이 가자 지역을 휴양지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거의 뭐 이제 부동산 개발업 네. 집안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쿠슈너가 얘기한 거를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위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딱이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하냐 그러는데 트럼프한테는 그게 왜 황당한 소리냐? 그 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고 우리는 트럼프 가문이고. 예, 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양 뭐 저쪽 원중가도 뭐 그 원산도 개발한다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예, 원산 개발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는 그 개발한다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지. 네. 여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기에서 쫓아내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바이든도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전쟁 때. 다른 지역으로. 네, 그냥 이게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른 나라로 좀 그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좀 받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고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좀 받아라. 캐나다 50만 명 정도 받을 수 있잖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자 지역을 사람들을 얻게 만드는 거는 바이든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을 넘어섰던 거는 거기에 개발을 해서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자 지역이라는 곳은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뺏어온 땅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불법입니다. 현재 불법이에요. 예. 현재 국제법으로는 불법 전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occupied territories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에서는 너무 기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불법 점령지입니다. 국제법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아랍인인 팔레스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역이 축소가 됐고 거의 강제 감옥에 갇히듯이 되어버린.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살았어요. 네. 근데 2005년에 아리엘 샤론 당시 총리가 강제로 다 8천에서 9천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면서 여기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를 끝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이쪽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미국이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주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인데. 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자 지구는. 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을 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것은 한 종족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게 에스닉 클린징인데 보통 에스닉 클린징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다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런 것만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인종 청소라고. 인종 청소라는 거. 근데 인종 청소라는 게 사람을 죽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다른 쪽으로 쫓아내는 것도 인종 청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 당시 그날도 그 주민들을 이주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기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사냐 여기에? 주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리조트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나가는 거는 for good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영원히 끝.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네. 가자라고 하는 휴양지로 만들기에 정말 좋은 부동산이 보이는 거지. 네. 거기 사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건 아니죠. 거네요. 예, 그냥 개발 대상지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어차피
그 건물의 70에서 80%가 무너져 무너졌고, 있네. 그다음에 뭐 수자원 이런 거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식수도 문제가 있고,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불발탄도 뭐 3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발탄 같은 거. 거기를 재건하느니 그냥 밀고. 예, 리조트 그러니까 짓자. 거기 사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개발하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할 때 사람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일단 다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마르크 루비오 그 미국 국무장관이 순방 중에 그 얘기 난민 순방 중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 다시 릴로케이트 다시 주민들이 돌아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을 그 주변 핵심 참모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이 좀 이제 같이 막 수습해주고 뭐 네. 그때부터 다른 계획 짜고. 그런데 다시 지난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올 수 없다. 주민들 돌아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 돌아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 없는 거죠. 예, 없어요. 돌아오게 한다면 그건 큰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아옵니다. 아니 그러면 네. 22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예.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요르단과 이집트가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집트랑 요르단은 받을 생각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no. 그렇죠. 아니 그럴 네. 거였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집트가 만약에 국경을 열어줄 거였으면 진작에 열어줬겠죠. 그럼요. 이미 안 받아요. 이집트나 요르단한테 계속 받으라고 트럼프 이전부터 얘기했었지만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안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니네 원래 67년 전쟁 전까지는 니네 땅이었잖아. 그냥 니네들이 가져가거나 사람들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같은 아랍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의 관념이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왜 애들을 안 받느냐. 일단 이집트는 인구가요. 해마다 200만 명씩 늘어요. 아랍 쪽이 좀 그 출산율이 좀 높은데 높다고. 이집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예. 그리고 국민들이 95%가 5% 정도 되는 나일강 주변에서만 살아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0만이 또 들어와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받는다. 요르단은 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냐. 요르단은 이미 요르단 인구 한 1150만 뭐 1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요르단 쪽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봅니다. 적어도 요르단 인구의 반은 팔레스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70%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70%다. 네. 1970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정의 당시 피에로가 왕정의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요르단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왕정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오기 싫다는 애들을 받아서 왕정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과거처럼. 예. 그 몇 년도라고요? 1970년이요. 뭐 한 반세기밖에 안 된 거니까. 네, 반세기밖에 안 오래된 됐죠. 것도 네, 아니고. 지금 국왕의 아버지 때요. 그럼 감정적으로도 안 좋겠네요. 네, 불안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가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아랍 역사 속에서 악당이 되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이쪽이 품어준다고 한들 고맙습니다라고 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 국가 자체를 못 세우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집트와 요르단은 역사 속에서 욕을 먹어요. 또 팔레스타인들과 또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 사람들이 야 이집트 요르단 너희 새끼들 니네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가 못 세워줬어. 이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모든 아랍 국가에서 어느 아랍 국가도 팔레스타인들을 품어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전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기 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팔레스타인 국가를 니네 땅 넓으니까 사우디에 세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아무데나 세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다 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국가로 가자는 건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니 그러지 말고 니네 국가 세우고 싶으면 정말 니네 땅에 줘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 가져가라. 네. 니네가 이렇게 도와줄 거면 니네가 데려가든가. 네, 니네 땅에서 세우면 되잖아 나라. 이스라엘이 사우디에게.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근데 사우디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같은 아랍권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또 지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거기에 국가를 세우는 게 이
얘기지. 이 사람들을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정착시켜서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는 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세상 제일 어려운 게 트럼프의 생각을 이제 내다보는 그럼요. 건데 어렵죠. 그러면 이집트, 요르단, 뭐 사우디 다른 데가 다 반발을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 강제로 뭐 끌고 와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침공해서 텐트를 쳐줄 수는 네타냐후 없잖아요. 총리하고 지난 화요일에 만났었을 때 그냥 이거 발표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안 받겠다는데 네.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은 받을 거다. 아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거다 했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딱 한 가지죠. 돈. 왜냐하면 미국이 해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원조를 합니다. 15억 달러 정도씩 원조를 해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요르단 경제에서는 요르단 정부 지출이 한 10% 정도는 돼요. 이집트는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고요. 2-3% 정부 1년 지출해요. 그걸 원조를 한다고요? 예, 원조.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르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는 그래도 가스도 있고 석유도 좀 요즘 나오는데 요르단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당근과 측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게 가장 큰 카드예요. 원조 카드.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압박이죠. 다른 압박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요르단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노했습니다. 아니 뭐 그린란드랑 비슷한 건데 네. 뭐 덴마크령 있는 거 뭐 우리가 가져오겠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뭐 때로는 뭐 무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에서 한 고위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그 이주하게 만들고 싶으면 예. 트럼프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로 옮겨라. 그렇죠. 그 얘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게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린란드로 옮겨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 중동 쪽 뭐 분쟁도 많고 맨날 뭐 무슨 가삼 로켓 날라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이제 아랍 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면 아니 이 아랍 유대인 국가를 미국에다가 만들어라. 미국에 그렇죠. 땅 하나 주고 거기다 다 옮기는 게 되지 않느냐. 주 하나 만들라고. 예, 유대인들도 그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뿌리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도 똑같아요. 그게 약간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건데 그럼요. 정신인데 예, 팔레스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니들이 무슨 거기가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그 사람도 오래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약간 뭐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땅으로 준다 한들 그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 원치 않죠. 물론 100%가 다 원치 않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는 나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냥 여기서 좀 나 받아주는 나라에 가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중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린란드로 옮겨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대항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말은 말도 안 된다.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정신나간 얘기고. 소리다. 예.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정신적 뿌리가 있는 지금 아무리 그 땅이 좀 척박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기를 그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자 이제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거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우리가 여기 개발을 해서 사람이 좀 살만하게 우리가 휴양지로 만들 텐데 니들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데 힘드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뭐 공사 끝나면 들어와. 니네들 여기 살아. 그렇다면은 그래도 트럼프 의견 오케이. 그러면 잠깐 나가 있어서 건설이 끝나면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재건축 재개발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다시 예전한 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예, 아니라고 그러고 설령 그랬다 한들 미국이 정말 그래 너 들어오게 약속할게 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거든요. 이미 이스라엘한테 한 번 속았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은 48년 전쟁 때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간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자기 고향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그게 들어오게 해줄까?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나가면.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 땅, 네. 그래도 가자 지구만큼이라도 있는 것을 네. 지키려고 할 테고요. 네. 그 사이에서 또 뭐 분쟁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커질 수 있죠. 일단 근데 하마스는 현재 많이 흔들렸지만 존재는 또 하잖아요.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인질을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그런데 어저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나 못 참겠다. 인질을 너무 찔끔찔끔 풀어준다. 그 15일까지 지금 니네들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을 다 풀지 않으면 그냥 휴전협정 100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마스가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하겠다 밝혔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15일까지 안 풀면 그냥 협상 없어. 휴전 협상 무효.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귀환을 늦추고 있다. 거기다 대고 총을 쐈다. 주기로 한 구호품을 안 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마스도 그럼 우리도 인질석 안 해.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니네 다시 15일부터 전쟁해.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아니, 지금은 하마스가 미국이 전원식으로 나오면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을 다 내주면 예. 자기네 쓸 카드가 없잖아요. 예, 인질 다 내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른 자기 인질을 풀어주거나 자기네 쪽 그 가문 죄수들을 풀어주거나 그런 걸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마스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좀 못 참겠다.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15일까지 다 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15일이 또 기점이 되겠죠.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가자지구 멀쩡한 곳이라도 더 공습하겠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스라엘로서는 뭐 불감청 고소원이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이제 거의 폐허가 된 땅이잖아요. 가자지구는. 네. 하마스가 뭐 어디 있어요? 군사력이 있기는 있나요? 아니 아직은 있어요. 예, 아직 뭐 20% 정도는 그 건물이 살아 있으니까. 예, 지하 시설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그러면 그 어렵게 맺은 휴전도 거의 뭐 풍전등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휴전이 또 마냥 좋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체 강경파랑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를 네타냐후를 살려주기 위한 장치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정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내각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개개인의 투표를 한 게 아니고 당에다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당에 투표를 해서 당이 그 표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총 120석 중에서 61석이 돼야지 네. 과반이 되고 그 총리를. 집권당이 되잖아요. 네. 근데 총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그 정치 구성상 60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리쿠드 당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 당이 34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연정으로 해서 자기와 색깔 비슷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색깔은 다르지만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 중에는 68석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번에 휴전 협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극우파들이 들어왔거든요. 극우파들은 휴전 협정하면 전쟁 계속 안 해? 그럼 나 우리 나간다 하고 6석이 나가버렸어요. 62석 남았어요. 그런데 62석도요. 뭐라 그러냐면 2차 휴전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빠지면 우리 빠지겠다. 그럼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정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도 공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있어봐도 되겠구나 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역시 네타냐후야.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가게 하려고 하는 머리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작게 보면은 근데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뭐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자신의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랑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일 네.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들은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라고 하는 나라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로 쫓아낼 것이냐? 뭐 군인들이 뭐 4인 1조가 돼서 들어서 옮길 것이냐? 별난 얘기가 다 나오죠. 220만 명을. 그럼 그 민간인들이 다 들어눕고 있으면 뭐 거기다가 뭐 그럼 다 들고 가거나 강제로라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강제 이주 작전을 좀 착수했어요. 뭐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건 없죠. 보통 국제사회가 막아줘야 되죠. 네네. 근데 국제사회가 미국만큼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딱 뻗대서 이스라엘 하는 대로 이렇게 딱 스크럼 짜주고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국제사회가 덤벼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유엔 결의하고 말로는 하겠죠. 아무 그러지만은. 소용없죠. 아무 소용 유엔결이라는 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서한 지구. 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도 살고 서한 지구에도 살고 하잖아요. 서한 지구는 그동안 뭐 이렇게 막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 비해서.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휴전협정 들어가면서부터 그 전부터 계속 그 시키면 하마스 잔당들, 근데 하마스와 색깔이 비슷한 극단주의자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히 휴전협정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쪽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예,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면에서는
연정이 안 무너지니까. 봐라, 우리가 하마스에 굴복한 거 아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작전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럼 서한지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예, 뭐 소녀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구상은 그러면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다 묶어서 현재는 가자인데요. 제3국으로. 현재는 가자인데 그날 협정에서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병합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마리아면 지금 요르단강 서한 지역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요르단강 서한 지역을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가자 주민 다 쫓아내고 요르단강도 역시 이스라엘에 붙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 투 스테이트,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두 국가가 병존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을 없애버리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비판적인 일란 파페 같은 학자는 에스닉 클린징이다. 인종 청소다. 인종 청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히틀러나 할 법한. 그렇죠. 예, 일란 파페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더라도 중동에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뭐 노벨 평화상은 뭐 무슨 꿈도 꿀 수 없는 아니, 거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냥 그래 그 중동의 리비에라로 가자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주민 그대로 살게 해줘.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재개발 재건축 될 때까지만 이주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 그것도 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노벨상 해법은 그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으면 그냥 그 주민들을 공사하도록, 같이 공사하도록 해가지고 살게 해. 일꾼으로 멋지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 그거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자신들 집을 가자지구에 다시 네.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하고 이상 전쟁 없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 그런데 거기에 설령 리조트를 멋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 그죠. 무덤 위에서 그 리비에라를 만들면 그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비정하네요. 비정하죠. 근데 말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또 뭐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또 거기 뭐 호화 리조트 들어오고 하면 또 뭐 유럽 돈 많은 사람들 놀러 와서 또 뭐 휴가 지내고 하겠죠. 뭐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비정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220만 명을 강제로 내보낸다?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럼 전 세계 친미 국가들한테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총리는 이미 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받을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일본 총리 얘기했어요. 일본이 팔레스타인을요? 예. 뭐 다 거기는 굽신하니까 뭐. 그런데 일본이 받으면 예. 그 여파가 일본에서 끝나겠습니까? 우방국가 다 동아시아에서 말 제일 잘 듣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 청구서 날아오는 거네요. 가능성 있죠. 자, 일본 몇만 명, 한국 몇만 명. 몇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우리 저기 그 아프가니스탄 생각해 보세요. 예. 아프가니스탄 우리 해외 난민. 기업인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그 일종의 쿼터예요. 당시에.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전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한 말로.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남의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는 진짜 부담 100배입니다. 아, 일본은 왜 그러는 거예요? 대단해. 정말 시키지도 않는 짓 하고 있고 막. 그게 우리한테 압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주목을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본이 만약에 진짜 받는다.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의 강펀치를 피할 수 있다면은 다 할 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조차도 네. 전 세계 그 아랍권 국가들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을 포용을 한 그런 원흉들 아니냐. 그럼 아랍에게는 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는 나라들이 또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적잘 수 있죠. 당연히. 주민들한테 적이 되죠. 아프간 난민 받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가능성도 크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죠. 트럼프라는 네, 사람이 뭐 그냥 막 밀어붙이고만 하니까. 밀어붙이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캐나다에서 뭐 50만 명 정도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캐나다가 뭐 51번째 주 얘기하면서 저는 살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나 캐나다 51개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대통령은 처음 들어봤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미국산 뭐 불매 운동도 많이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좀 뭔가 덜 떨어진 애들. 미국 사람. 예. 뭔가 덜 떨어진 애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제가 있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요? 국경의 남쪽. 맨날 총질만 하는 애들. 네, 국경의 남쪽에 사우스 오브 더 보더. 아니 근데 캐나다가 네. 땅덩어리는 훨씬 미국보다 크죠. 크죠. 예, 그죠. 근데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인구가 몇 명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위에는 너무 추워요. 네. 그래서 다 국경 근처에 살아요. 국경 근처에. 미국과 국경 근처에 살고 있고. 거기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지 않나요? 캐나다가? 우리가 더 많죠.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미국을 조금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캐나다 코미디가 진짜 그런 코미디언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뭘 세상에 모른다. 예. 그래가지고 코미디언이 뭐를 하냐면 미국의 아칸소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 예. 아칸소 주지사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몰래카메라. 자, 이번에 우리 캐나다는 우리 문화유산을 중요시해서 이번에 국회의사 한다건 이글루로 짓기로 했다. 그랬더니요. 아칸소 주지사가 캐나다 문화 전통을 이으려는 캐나다의 그 높은 그 정신에 축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요. 사람들 다 웃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미국 애들은 참 무식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한테 캐나다에서 뭐 아냐 하면 캐네디언 구스밖에 몰라요. 그 추운 나라 이글루 그런 거밖에 몰라요. 예, 캐나다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바로 옆 나라인데.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려 놨잖아요, 지금. 51번째 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좌파적인 생각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이게 캐나다 말로 토론토. 토론토는 가장 미국 같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해요.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예를 들면 프랑스어도 쓰고 불어와 영어와 같이 공용어로 쓰고. 퀘벡 거기에서 뭐 프랑스어 많이 쓴다고. 예, 퀘벡은 아예 공용어가 프랑스어고요. 캐나다는 전체 모든 문헌이 프랑스어하고 영어예요. 모든 문건이 다 영어하고 프랑스어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미국과 다르다는 거였는데 51번째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프랑스가 콧대 높듯이. 네. 미국 위의 국가 캐나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란 말 안 쓰고 South of the border라고 그러거든요. 국경의 남쪽.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가다 보면 물론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 뭐 에너지도 많이 수출을 하고 뭐 한다고는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힘의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캐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나다가 약간 이 인류애가 뛰어난 나라로 피스 러빙 컨트리로 국가를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가자 난민 같은 경우에도 가자 사람들을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캐나다에서 한 50만 명 정도 받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또 경제적 압박을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트럼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캐나다에다 대고 니네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는 별로 없는데 니네 땅에다가 좀 팔레스타인 사람 좀 받아.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 차마 금말까지는 못하죠. 왜냐면 다른 현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일본이 제일 먼저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우리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이건 일본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하여튼간. 근데 이번에 또 그 상징적인 일이 있는 게 그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돈은 거의 10조 원 넘는 무기를 판매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부 지원도 하고. 근데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 당시 그 뭐 국무부 관리였다고 하는데 조시 폴이라는 사람이 가자 지구를 지옥으로 만드는 데 사용된 무기다. 근데 그거를 더 지원하고 더 이스라엘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거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비판이죠. 근데 저는 그 사람도 비판하고 싶어요. 왜요? 야, 네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거 줘가지고 떨어뜨렸잖아. 그게 1톤짜리거든요. 1톤짜리 폭탄인데 그걸 계속 요구를 했고 미국은 그걸 계속 줬어요. 그 폭탄으로 가자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내로남불이죠. 지네 할 때는 괜찮고 트럼프가 파는 건 문제가 있나. 어차피 지금 그걸 다 바이든 행정부 때 다 줬어요. 그 나라가 다 미국인데. 네, 다 같은 바이든 대통령만 다른 거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비판하는 거 보고 참 별걸 다 비판하는구나. 니들이 그러지 하지 않았어야지. 그쪽 정치도 뭐 우리나라 정치나 비슷하네요. 내로남불 뭐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더 큰 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독일 언론에서 11톤짜리 Mother of All Bombs
그래서 앞자만 따서 MOAB, 모압이라고 부르는 네. 폭탄을 벙커버스터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에 팔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 것보다 11배 규모. 아, 그렇죠. 1톤짜리도 센데 이건 11톤이고요. 이거를 아프가니스탄 때 썼어요. 예. 그 주변에 거의 뭐 인공 지진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2017년인가 뭐 그렇다고 예. 하던데. 예. 그런데 그거를 왜 주겠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거 쓸 땐 한 군데밖에 없죠. 가사에 쓸 필요 없죠. 그건. 하마스는 아니고 하마스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면 1톤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 이 이란입니까? 이란이죠. 그러니까 그 벙커버스터니까 지하 시설, 지하 핵시설을 때리는 거. 그 계속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 25년 동안 계속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예. 근데 절대 그런 무기는 안 줬어요. 예. 군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안 줬는데 그걸 팔기로 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11톤짜리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가지고 네.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 네. 이거를 이란에다 쏟아붓는 거는 이스라엘 마음이 될 거 아니 그냥. 이제 미국에가 조율을 하겠죠. 승인.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게 맞다면은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야 니네 이란 나하고 핵 협상 제대로 하기 전에는 석유 한 방울도 못 팔게 할 거야 하고 맥시멈 프레셔를 다 들어갔잖아요. 네. 일기 최대한의 경제적 제재. 예, 맥시멈 프레셔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군사 얘기는 안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그 물건을 팔아서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때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압박 카드를 쓰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사가 맞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뭐 양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네요. 그냥. 막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입장은 오늘도 제가 이란 신문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그래요. 미국과 대화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트럼프가 대화하기 더 쉽다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거리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아락치 외교장관이 대화는 하는데 지금 너가 내놓는 맥시멈 프레셔 그 상황에서는 안 한다. 그렇죠. 예, 그거 없이는 대화하겠다. 일단 먼저 풀어라. 근데 이제 풀 리는 없겠죠. 트럼프. 서로 싸움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양쪽 다 대화의 방점은 찍혀 있어요. 대화할 수는 있다. 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원하는 거는 사실 자기가 서명한 핵 협상이거든요. 아, 트럼프 본인의 서명 네. 들어간. 네. 그러니까 2017년에도 그 얘기 계속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 1기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핵 협상 그 파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파기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사인을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때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지금 우리가 2015년에 니네 대통령은 다르지만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같이 한 건데 왜 우리가 너하고 다시 사인하느냐. 그때는 콧방귀도 안 꼈는데 이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미국 대통령,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과 사인을 한 핵 협정인데 트럼프 마음대로 거의 한 2년 3년 만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제재를 하다가 지금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자신 유럽 국가들이 지금 유럽 국가들도 제재에 동참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네. 그러니까 이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그렇죠. 이란 원유도 사지 말아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원유 사지 말아 그러고 이란 원유는 어차피 뭐 유럽에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원유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가죠. 한 9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 원유 좀 사지 않나요? 아니요,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우리가 이란과 거래 끊은 지는 오래됐어요. 그 돈이 못 가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못 줘서 난리가 쳤는데 한동안 우리가 그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열렸었고 한데 예. 지금은 아예 지금은 이란 아예 에너지가. 그냥 한 방울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란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넘겨줬고요. 넘겨줬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제재 풀리면서 넘겨줬고. 오히려 우리는요. 지금 이란과 현안이 없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줄 돈 줘야 될 돈 없잖아요. 밀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한테 더 이상 뭐라고 뭐 딴지 걸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우리하고 좀 뭐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제재 때문에 여전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싸게 좀 이란산 원유를 사오면은 좋은데 그것도 지금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 값쌀 뿐만 아니라 경질류라서 예. 상당히 질이 좋아요. 정제하는데 비용도 덜 들고. 네, 좋아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이란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거 가자지구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자지구를 만약에 미국에 넘겨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걸 테고 땡큐죠. 예. 네. 앞마당에 우군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미국이 그걸 계속 뭐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음은 buy and own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이 앤 온. buy and own. 우리가 사서 우리가 소유할 거다. 미국이 계속 소유를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이 땅을 이스라엘한테 넘겨줄 수 있을 그러니까 말은 거라고요. 미국이 소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거랑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가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사회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어차피 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일기에 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좀 멋진 말로 하면 꼬르푸스 세파라툼 해가지고요. 네. 세퍼레이티드 엔티티예요. 분리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 예루살렘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버렸잖아요, 미국이. 예. 그리고 나서 골란 고원 있지 않습니까? 네. 골란 고원도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뺏은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 점령지고 시리아 땅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줘 버렸어요. 벌써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들어오자마자 가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 다 해주는 결국에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선물을 지금 주고 있고 네. 트럼프는 그게 더 노골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는 이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뭐 재선될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그쵸, 더 4년에 이상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더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죠. 더하면 더 지금 더 덜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정도의 차이일 뿐 미국 정가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정규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냥 제가 그냥 통계를 드릴게요. 네. 2022년 미국 대선에서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미국은 2년마다 하원 선거를 하니까. 네. 아이팩이라고 그러죠. 네.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인가 카운슬인가. 네. 예. 미국 이스라엘 로비 단체. 네. 그러니까 후원하는 의원의 95%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2024년에 가자 휴전을 두고 막 미국 여론이 들끓었을 때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한 70%, 공화당 지지자들이 한 60%, 50에서 60%가 휴전에 찬성했거든요. 휴전해라. 네. 너무 심하다. 그런데 정작 미국 민주당 의원은 6%, 미국 공화당 의원은 4%만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민심의 차이를 뭐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로비, 그렇죠. 유대인의 로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로비요. 이스라엘. 예, 유대인 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미어샤메 교수의 주 이론이고요. 그게 어떤 후원금 같은 돈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의원들이 반이스라엘을 표방하거나 그랬을 때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여론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네. 여론과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가자 전쟁 때. 근데 그건 또 미국의 선거제도, 선거제도. 예,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란도 또 언제 어떻게 맞부닥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근질근질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핵 시설을 제거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란은 분명히 핵폭탄을 만들 거고. 핵 시간 능력은 문제고. 핵 능력은 이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핵 능력이 더 배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핵 능력은 됐지만 우리는 폭탄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못 믿겠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이 좀 안정적으로 좀 머리에 근심을 잃고 살겠는데 저거 지금 계속 언제까지 저를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장 하고 싶어하죠. 거의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고 사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을 이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조바심은 안 내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불감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게 지금 우리처럼 뭐 계속 안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기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사일을 쏘니까. 예, 쏘고 서로가. 그다음에 말싸움도 엄청나게 이 긴장도가 높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란을 무력으로라도 계속 공격하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그렇죠. 핵시설은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요. 핵을 더 부셔서라도.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1981년에 이라크의 오스이라크 원자로를 파괴했고, 2007년에는 알키바르라고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했고, 그러면 이제 이란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아까 그 11톤짜리 무기도 이제 확보한다면. 예, 벙커버스터.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6일이니까 이르살람 혁명 그 승리 46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란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핵무기 갖겠다는 얘기한 적 얘기는 없어요. 안 했었고. 네.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고 종교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먼저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그리고 현재 하메네이 전부 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거는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안 갖는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을 우려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말만 그렇지 그거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핵을 먼저 포기하라. 근데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를 먼저 풀어라.
서로 먼저 총 내려놓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어떤 카드가 새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란도 제재를 지금 뭐 1, 2년 당한 것도 아니고. 아유 뭐 사실 이란의 제재는 혁명이 성공한 다음부터 계속이라고 보시면 길게 되죠. 보면. 79년부터. 네. 그리고 그 핵협정 파기한 그 트럼프 1기 때로 따지면 지금 한 7, 8년 돼가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이란은 또 경제적으로 되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제가 환율을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2015년에 핵 협상이 되기 전까지 한 3,700까지 올라갔습니다. 1달러에 3,700토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토만 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리알, 공식 환율이 리알이거든요. 네. 37,000 리알이었어요. 3만 7천 그리고 핵 협상이 통과되니까 32,000 리알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예.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예. 92만이에요. 아, 만대가 아니라 10만대. 그것도 네. 90만대. 좀 있으면 100만 가겠어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70만 넘기 시작하더니 70에서 지금 90만 넘어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저 이러고 처음 봤어요. 야, 이러다 100만 가겠구나. 여기는 그 변동 환율제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시장 확률, 이 시장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환율이에요. 거의 그러면 한 30분의 1 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가지고 이란에 지금 현재 가면 이란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네. 로비에서 커피 3잔, 예. 그다음에 뉴욕 치즈케이크 예. 2개 큰 거 한 2만 원이 안 될 겁니다. 5성급 호텔에서. 호텔 묵는 것까지 아니면은 아니 그 호텔에서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달러로 내면은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15,000원. 15,000원 될 거고요. 하루에 지금 이런 돈으로 이란에서 이란 미국 돈으로 10달러, 20달러면 하루를 그냥 벨짓 타고 돌아다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란은 약간 여행이 자유롭습니까? 여행은 자유롭죠. 근데 그 이란 갔다 온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 못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도 그걸 하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네. 아예 그냥 여권의 기록을 안 남기죠. 아, 이란 가도 여권에 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왜 본인이 떠들지 않는 한. 여권이 비자를 종이 비자로 주거든요. 네네네네. 종이 비자로 줘서 그냥 거기다만 찍고 나올 때 이게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고 뭐 이게 보통 우리 전자 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예 안 하니까 본인이 뭐 신나서 나 이랑 어디 갔다 왔다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짓만 그런 하지 얘기만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랑 갔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뒤져봐야겠다 하면 미국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탑승객 기록 보면 알죠. 아하. 근데 이란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고. 그거는 오래됐죠. 그렇게 하는 건 오래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단 다들 걱정을 하니까 더군다나 뭐 이스라엘과 뭐 전쟁과 같은 전쟁 비슷한 것도 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란에서 관련된 들리는 소리들이 전부 다 뭐 핵폭발, 뭐 핵 타격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유 뭐 갈 수 있겠나? 다들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이스라엘이 또 군사적으로도 더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이나 이런 건 제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들 겁나서 안 가는 거죠. 그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네. 사람.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미국과의 핵 협상은 할 필요도 없다. 물론 네. 이분은 좀 대통령보다 더 강경파이기는 합니다만. 네, 예. 그 이유는 뭘까? 모든 미국의 제안은 뭐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순전 이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 자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걸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은 대화할 용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되겠다는 게 서로 조율하는 거죠. 어떤 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네. 빌드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예. 서로 지금 엄청난 지금 기싸움이 시작됐어요. 아, 기싸움이. 사실 네. 그 기싸움은 사실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예, 그런 걸 수도 협상 있겠네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워낙 좀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해서 방점이 지금 대화에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1년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 방법은 두 가지 서로 접점을 빨리 찾거나 아니면 정말 이란이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게 되면 2015년에 어렵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아.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그 그림인 것 같아요. 한번 견뎌봐. 한 방울도 못 팔고 니네들이 어떻게 경치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2018년에 이란과 핵 합의를 자기가 폐기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협상. 네. 그럼 거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이란까지 본인이 다 사인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스웨덴 할리몬 가서 목걸이 이렇게 노벨상 차고 그런 그림? 그러니까 좀 역동적으로 바이든보다 나은 면은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는 건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거치니까.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하고 똑같아요. 축구로 치면 압박 축구거든요. 예.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놓치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인데, 보통 이런 압박을 뭐 깡패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미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이 됐던 바이든이 그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미국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unfamiliar friend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미국이 돌아왔다고 바이든이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그 미국이 사라지고 다시 낯선 미국. 그런데 한 번은 겪어봤던 그 낯선 미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어떻게 보면 거칠어져서 돌아온.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더 거칠어졌고 더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선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이고. 예.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한테도 또 돌아올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러는데 미국은 나라 이상의 나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모든 표준이었잖아요. 예. 예.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나고 나는 게 최양락 씨가 제가 대학교 때 네네네. 개그 이렇게 할 때 네네. 항상 이 백수로 나와요. 네. 예, 백수로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를 시켜요. 네. 그러면서 근데 카페라고 그러죠. 네. 평현숙 씨가 웨이트리스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양락 씨가 커피. 그런 다음에 뒤에 아메리칸 스타일. 맞아. 예, 저는 그 말이 모든 게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 하면은 세계의 표준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라고 이게 우리의 표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예, 아메리카. 우리는 진짜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이 60년대에서 태어나가지고 80년대까지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한테는 미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제가 환상이 두 번이 깨집니다. 한 번은 엘고어 대통령 조지 부시 아들 부시하고 했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대선 나왔을 때. 예. 와, 그 선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가. 오. 예. 거기서 제가 한번 충격을 먹었고요. 두 번째로 충격이 먹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지던 날 미 국회의사당을 네네. 난입하는 거 보고 네네네. 이거는 제3세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진짜 그 충격이었거든요. 더 이상 미국은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건데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그 사람들 다 사면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도 죽이고 의회를 강제로 들어가서 그때 거기서 뭐 사망 많이 했죠. 예. 네. 그런데 사면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니까 솔직히 가자에서 뭔 일을 할지도 그냥 이게 허풍은 아닐 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린란드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내일 새벽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관세 25% 철강에는 부과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또 뭐 어떻게 뭐 협상 카드를 들이밀지는 또 모르는 거고. 네. 거의 하루하루가 사실 이거 2017년부터 겪어본 건데 더 새롭습니다. 예. 경제 우리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또 주변 국가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요. 시리아도 때리고 헤즈볼라도 공습하고. 네, 왜냐면 이제 시리아 그쪽을 때리는 것은 그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의 통로에 무기가 있다. 헤즈볼라 쪽으로 들어가는 무기가 있다. 하마스의 무기고가 거기 있었다. 예, 헤즈볼라도 그렇고 헤즈볼라에 들어가면 또 하마스로 가니까요. 예, 고기를 때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여튼 계속하는 거네요. 네, 이스라엘은 끝이 없죠. 왜냐하면 그 무기를 미국이 계속 대주니까 할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미국이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돈이 있으니 또 사올 수 있고. 네. 하마스가 그러면은 이거 뭐 계속 하마스 역시 그럼 끝나지 않는 존재입니까? 하마스는 실질적으로 지금 와이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멤버들로 계속 충원이 되잖아요. 예. 분노에 찬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마스로. 예.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뭐 이렇게 잃었던 이런 친구들이 선택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네요. 네, 계속 지금 원수를 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는 계속 또 이란이
지원을 해줄 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막혔어요. 많이 막혀서 그전에는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시리아가 지금 완전히 반이란 정권으로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어서. 예,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 서방 언론 쪽에 따르면 민항기를 이용해서 레바논에 돈을 싣고 헤즈볼라에게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뭔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쏟은 돈이 너무 많아요. 이제 와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조직이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 있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란은 가장 중요한 건 하마스가 아닙니다. 헤즈볼라입니다. 이란한테 하나만 선택하면 헤즈볼라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마스가 많이 와해돼서 공격받아서 그런 거야? 원래 그랬어요? 원래요. 원래 하마스하고는 사이가 삐쩍삐쩍했어요. 아. 다만 이스라엘과의 대립으로서 반이스라엘로서 하나가 된 거지.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헤즈볼라가 훨씬 더 이란. 근데도 그럼 이란이 만들었고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만든 거하고 안 만든 거 하늘과 땅 차이죠. 헤즈볼라에 대한 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그 시리아가 이제 반이란으로 완전히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더 큰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했고 저도 거기에 관해서는 한 번인가 두 번 인터뷰밖에 안 했거든요. 일단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뭔 일이 났는지.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문제인데 예, 지금 근데 시리아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저도 근데 시리아 따라가는 것보다는 탄핵 얘기 듣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계속 많이 보고 있었고 뭐 저희들이 그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리아가 2011년에 내전이 나서 친이란 세력이었던 정부가 23년 만에 반군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친이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네. 튀르키예가 후원하면서 알카에다 IS와 연관돼 있는 HTS라는 그룹이 네. 그러니까 그 시리아 해방 기구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들이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원래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방송할 때마다 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왔다. 그러니까 앞에 아사드 정권이 독재 정권은 맞아요. 1971년부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아들이 대통령이 돼서 무려 54년 동안 시리아를 독재 정권으로 이끌었던 게 아사드 정권인데 네. 근데 이들은 적어도 종교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세속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무너뜨린 이 HTS는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알카에다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알카에다에서 시작했어요. 알카에다의 조직이었어요. 이들이 이슬람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하도 국제사회가 째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도 자기네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색깔을 10개 하고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알카에다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새롭게 잡은 예. HTS 그룹이라는 곳이 네. 예, 근데 잡았는데 아직 얘네들이 예전에 시리아 땅을 전부 다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북동 쪽에는 쿠르드군이 아직 있어요. 네. 쿠르드 반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전에는 시리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알 아사드 정권과 협력을 굉장히 깊게 했기 때문에 네. 이들의 도움으로 여유 있게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헤즈볼라로 이어가는 통로를 여유 있게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힌 거죠. 시리아에서 레바논 들어가는 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그 지점을 폭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란은 어찌됐든 간에 시리아에 새로 들어선 현 정권과는 뭔가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할 수가 없는데요. 현 정권이 반이란인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반이란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란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존중한다면 상호 존중하에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를 맺어도 예전에 아사드 정권과 이란과의 관계하고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은 더더욱이 헤즈볼라에게 더 어떻게 보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지원을 했는데 네.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예전처럼 전성기를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구가하기는.
그러니까 뭐 군사 전문가들 말로는 헤즈볼라가 하도 타격을 많이 받아서 예. 지금의 무장이나 정도가 막 많이 9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 좀 과장된 얘기를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쉽게 이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네. 군사적으로도 계속해서 힘이 빠져가는 거네요. 주변을 봐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란의 자체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란의 자체적인 개혁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국민들이 지금 힘든데 그 많은 돈을 헤즈볼라나 하마스한테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돈을 왜 쟤네 주고 있느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있겠죠. 이 관계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통령도 좀 온건한 페제시키안 대통령 페제시키안. 뽑은 게 그게 이란의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페제시키안은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이 얘기하는 것은 이란 좀 잘 먹고 살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서방과 개선하려면 서방에서 이란에 원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그만둬라. 네네네네. 예. 두 번째로는 주변 국가들의 이란 대리 세력들 있잖아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그거 지원하지 말아라. 어허. 세 번째로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어떻게?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서 이게 잘못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참 미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란의 핵만 눌러 앉히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 협상의 지렛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무기 체계까지도 손상이 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핵을 개발을 해서 핵을 실은 탄도미사일 실어서 이란에서 쏴서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난 개혁 개방을 해야만 서방과 손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오바마하고 할 때도 탄도미사일도 어느 정도 제재를 걸어놔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트럼프와 핵 협정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민수용 전력용은 안 막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우라늄 농축 20% 이하잖아요. 네. 근데 20% 이상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제재가 갈 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사거리에 제재가 갈 거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공개를 하라 이거죠. 핵시설 공개해라. 왜냐하면 지금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건 못 믿겠다 이거. 그런 부분에서 쪼여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말리면 돈줄을 말리면 주변 국가들에 있는 친이란 세력에게 돈이 안 갈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 지역에서 뭐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거나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힘이 약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아랍 국가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 국가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8년 전에 트럼프하고 했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때는 트럼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물리적으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어허.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란과 정상 국가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전에는 이란이 갑자기 가다가 칼치기 하고 급정거하고 네네네. 보복 운전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 하지 말고 똑같이 고속도로 같이 편하게 달리자. 어차피 쟤 많이 힘 빠졌다. 네, 같이 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어떻게? 니네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 원유 시설이라든지 가스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아하. 근데 바이든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트럼프를 설득해서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를 하면서 이란과 경제적으로 묶으면 네. 뭐가 좋겠습니까? 이란이 공격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미국이 많이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타겟팅이 그쵸.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아랍 국가들은 경제 발전할 틈도 없이 다들 완전히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아랍 국가들의 유전 시설만 때려도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군사력이 또 강력한 훨씬 나라니까. 강력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차가운 평화의 중동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란이 좋아서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나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경제 제재도 그렇고 주변 국가 뭐 시리아를 비롯해 상황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목도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던 때 이스라엘은 방어 체계로 다 막아냈는데 이란은
계속 맞고 있었고. 아니요, 근데 그런 그 측면 부분은 보면? 나중에 좀 평가를 재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결국은 인지전이거든요. 맞아도 맞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네네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가 완벽하게 깔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란이 일방적으로 맞고 이스라엘은 한 대도 안 맞고 그런 일은 없다. 그것도 아니다. 네. 너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이란이 방공망이 만만치 않게 됐다. 이란이요? 예. 어느 정도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 갖춰지고 있다. 러시아 도움으로. 러시아도. 러시아 도움으로.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 듯 말 듯 계속 애간장만 태우더니 지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란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서 이란이 방공망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란이 그동안 가장 걱정했던 게 전투기가 없었는데 네네네. 러시아산 4.5세대 전투기를 갖고 들어오게 됐어요. 드디어. 이란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훈련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그쵸, 때문에 얕잡아 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과거에 오래된 우리는 퇴역시킨 미제 비행기를 쓰던 이란으로서는 상당한 보강이 된 거죠. 근데 또 이란은 그 러시아라는 또 우군을 만나서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끌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판을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란이나 중동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부러 더 상징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러우 전쟁의 휴전을 거기서 맺고. 뭐 그 러우 전쟁 휴전이든 뭐 다른 거라든지요. 예, 근데 문제는 러시아로서도 이란이 필요하거든요.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안 했던 제재를 하나 했어요. 인도가 이란의 차바르 항구에 투자를 하고 거기 항만 시설을 확장을 해서 인도가 쓰기로 한 건데 그거는 제재에서 빼줬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제재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인도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아예 퇴근하네요. 무슨 뭐 좋다 가타부타 얘기를 않고 있어요. 곧 만날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네가 투자한 항구인데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죠. 예,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고요. 이란에게도 차관도 해줬고. 근데 왜 중요하냐면 물동량이 벌써 그 30-40%씩 더 늘었거든요. 네. 예년에 비해서. 거기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차바르에서 내려서 차바르에서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도 쭉 가거든요. 네. 그 길이 막혀버리면 반대로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요충지네요. 요충지. 거기 이름이 항구 이름이 차바하르요. 차바하르. 네, 차바하르. 야, 근데 이게 정말 복잡한 게 그 이란 얘기 듣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나오고 또 이란 얘기 듣다 보면 또 인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먼 나라지만 예. 시차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에요. 중동이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면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유럽에 가까워요. 시차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시간밖에 없고요. 네. 유럽 축구 바로바로 봐요. 우리는 밤새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거리상으로 멀더라도 이제 시차 없이 네. 어떤 이제 문화권을 같이 이제 네, 볼수 우리보다는 있다면 거리는 또 훨씬 더 가깝죠. 느낌은 사실은. 더 가깝게 느껴지죠. 중동 쪽 이슈가 끝나지를 않고 또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더 예측 불가인. 근데 더 과격해지고 네, 있고. 지금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거요? 불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건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매일매일이 무슨 그 트루만 쇼 같아요. 트럼프 쇼. 우리가 또 영상 올라가기 전에 또 바뀌면 안 되니까 바로 올려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 모셔서 중동 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